자, 천안함의 침몰 장면을 찍은 이 TOD 동영상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8초 동안 누워있는 8초 동안에 누워있는 천안함의 모습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이 가운데 제3의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함수에 붙어있는 흑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함수에 붙어있는 흑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국방부가 처음에 동영상을 공개할 때 설명하던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승조원들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요. 여기는 우리 승조원들이 좌현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약간씩 이 함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좌현에 지금 현재 의지하고 있는, 하지만 군 당국이 보셨죠? 이 천안함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조류를 따라 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요 흑점이 보이는 곳을 국방부가 명백하게 천안함의 승조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TOD 동영상은 온도를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바깥 온도가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 내외이고 사람은 약 영상 36도이기 때문에 아주 짙은 흑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천안함에 흑점이 나타나면 그것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운데 제3의 물체가 함수를 충돌할 때 조금씩 보이는 이 검은 점들은 모두 승조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충돌 장면만 이제 짧게 모아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앞서서는 요 제3의 물체만 봤지만 지금은 요 흑점만 보면 되겠습니다. 흑점이 몇 개가 보이는가?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있고 아래에 하나 있고 요 위에 하나 있습니다. 위에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함수 쪽에 흑점이 몇 개가 보입니까? 3개가 보이죠? 아래쪽에 하나, 좌현 위쪽에 하나, 그리고 절단면의 좌현 쪽에 하나, 모두 3개가 보입니다. 3개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TOD 동영상은 있는 그대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과했냐면 이 앞서 천안함 내부에서 3분 만에 탈출한 이 승조원들은 우리가 국방부의 설명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국방부가 설명한 동영상들이 매우 흐렸기 때문에 이 절단면에 있는 뜨겁게 나타나는 이 흑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알지를 못했었죠. 그러나 명백하게 절단면 부근에 두 개의 흑점이 존재합니다. 함수에 흑점이 보인다는 것은 명확하게 승조원들입니다. 국방부가 이 승조원들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상당한 위기였다고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승조원들이 2명이나 있었고 이 승조원들을 여기에 탈출한 승조원들이 구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두 승조원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실종되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백하게 승조원 2분이 아래쪽에 위쪽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버블제트 어뢰가 터졌다는 절단면입니다. 이것은 버블제트 어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버블제트를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증거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2명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이유는 국방부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절단면에 2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구조하러 갔으나 구조하지 못했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건 여기 탈출한 승조원들이 여기서 탈출하고 이 부분에서 탈출했거든요. 요 옆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2 군데서 나왔을 때 바로 여기서 탈출한 승조원들은 바로 옆에 아닙니까? 한 5m? 그러니 구조를 했을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제 관심사는 이 아래쪽에 있던 승조원이 과연 구조되었을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분도 구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3의 물체가 물속에 잠겨있는 함수의 절단면을 충격할 때도 이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함수 절단면에 매달려 있으십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이 제3의 물체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서 충격을 당한 이후로부터 약 3분이 지난 시점까지도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승조원이 아래에 있는 승조원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에 있는 승조원이 구조를 받았을 때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대원도 구조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분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생존자 중에 절단면에 2명의 생존자가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없으면 절단면에 있던 2명의 생존자가 아쉽게도 실종되었다. 그 말도 없습니다. 실종되었다라는 말은 쉽거든요. 그러면 이 2분이 어떤 증언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증언이냐고요? 버블제트에 대한 증언이죠.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국방부가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안함은 정상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정상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견시병이 지금 요 부분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최고 위에 있는 최고 위에 그 천안함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휘부란 말이죠. 여기 창문이 있고 요 창문의 열기가 요게 까맣게 이렇게 지휘부 안쪽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열기 때문에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내부가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 항해 중에는 왼쪽에 견시병 한 명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견시병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견시병 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점 두 개는 바로 정상 항해였기 때문에 견시병이 밖에 두 명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뒤집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 흑점은 그 증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증거. 저녁 9시 20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갑판으로 두 명의 승조원이 나가 있던 겁니다. 두 명만 나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두 명이 나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국방부가 설명하기를 버블 제트 어뢰가 여기서 터져서 무려 100m나 물기둥이 위로 확 퍼져 올라가는데 그 증거로서 요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요만큼 튀었답니다. 물방울이요. 얼굴에 조금 튀었대요. 그것이 버블 제트 어뢰가 터졌다는 증거랍니다. 아니, 절단면에 두 사람이나 승조원이 있어요. 여기에 물기둥이 100m를 올라가는데 이 두 분이 여기에 살아있는 것도 이건 기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태죠, 사태. 이건 기적보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절단면에 버블제트가 100m나 폭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버블제트 어뢰가 얼마나 무서운 그 압력의 작용인지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접 신관을 특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뢰가 선체 바로 밑에서 폭발해 강력한 파괴력으로 전함을 절단하며 바로 격침시킵니다. 이 충격파로 부서진 선체는 튀어오르고 배는 부동강 나죠. 자, 보셨죠? 저런 폭발에서 지금 이 두 분이 살아남은 겁니다. 폭발한 지 3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분들은 아주 멀쩡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멀쩡하게요. 천안함 58명의 생존자 중에서 영구불구가 됐거나 손발이 잘려져 나갔거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신체 훼손을 당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 이 두 분의 생존자도 역시 큰 아주 결정적인 어떤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단면에 두 분이 있으므로 어뢰 폭발이 없었다는 거죠. 버블제트 폭탄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좌현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요만큼 튄 게 증거라면 이 두 분들은 물방울만 튀었겠습니까? 물방울이 아니라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물만 뒤집어 썼을까요? 온갖 파편에 의해서 신체가 많이 훼손됐겠죠. 그것을 버블제트 어뢰의 증거로 제시하면 누구나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는 이분들의 존재 자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버블제트의 증인 두 사람을 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내세울 수가 없죠. 버블제트가 터진 그 장소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견시병은 밖으로 나오면 견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견시대에 서 있으면 견시병이죠. 만약 여기에 한 포가 이 정도 있는데요. 한 포 옆에 바깥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포병입니다. 이 한미가 있듯이 한미 기관실에 이 당시에 기관실에 있다면 이건 기관부 승조원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좌우에 갑판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죠? 갑판원. 갑판원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천안함은 9시 20분경에 무슨 일인가가 있었습니다. 평온했어야 할 그 시간에 견시병을 제외한 갑판원 두 사람이 좌우로 나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도 몇 명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판원이라면 그러면 생존자 증언 중에 나는 갑판부원으로서 바깥에 나와 있었다라는 생존자의 증언이 있나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8명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문을 의심을 갖고 정말 많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자료들이 하나 둘 보였습니다. 그 자료가 뭐냐면요. 국방부는 어느 갑판부 승조원이 함소 절단면에 있었다는 것, 천안함이 이 반파되는 순간에 함 외부에 이 견시병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매우 중요한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요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언을 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TOD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TOD는 가능한 흐린 것으로 보여주고 흐리게 해서 보여주거나 느리게 해서 보여주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은 수도병원에 58명의 생존자를 모두 데려다 놓고 사실상 가두어 놓았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부상자가 아니라 부상자는 10여 명밖에 안 됐거든요. 멀쩡한 생존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도병원에 다 입원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모든 소통, 대화의 창구를 봉쇄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런 증언이 나올까봐 이런 분들의 내가 가판부로서 바깥에 있었다라는 말을 못하게 막았겠죠. 자, 그러기 전에 문제는 수도병원에 다 승조원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숨겨야 할 것과 밖으로 내보낼 보도해야 할 것과 그런 걸 결정하기 전에 그런 것을 모두 모아서 어떤 국방부 내의 방침이 정해서 승조원들을 다 단속하기 전에 그때 무슨 말인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국방부가 승조원들에 대한 입단속을 하기 전에 3월달 말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함외부, 즉 국방부는 충돌할 당시에 함외부에는 견시병 2명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취재한 바로는 함외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김 상사는 함외부에서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신은총 하사도 구조했다. 명백하죠? 김 상사는 함외부라고 명확하게 특정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신은총 하사도 구조했다. 자, 이 신은총 하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신은총 하사가 또 어떻게 지금 바로 그 기사에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고 순간 전투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 중사는 천장에 매달려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신은총 하사를 바닥으로 내리고 지금 신은총 하사가 사고 순간에 두 곳에 있어요. 함외부에서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던 신은총 하사가 있고 전투 상황실에 있는 신은총 하사 지금 둘이 나와요. 이때는 이미 뭔가 좀 증언에 대한 터치 일종의 좀 다른 말로 손이 들어간 뭔가 예를 들어서 조작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던 중에 나온 기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 말은 함외부라는 말은 단속 대상인데 이것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전투 상황실에서 신은총 하사가 있었다는 말도 같이 쓰는 우를 범합니다. 자, 이건 그렇고요. 아무튼 함외부란 말은 이렇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은 신은총 하사의 친척이
신은총 하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증언한 겁니다. 앞서 신은총 하사의 외삼촌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한미 부부는 이미 사라졌고, 그렇죠? 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한미 부분이 이미 사라졌다면 바깥에서 본 겁니다. 내부에 있었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이야기고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한미 부분이 이미 사라졌다. 이건 함 외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안에 함대가 기울어지면서 모든 물건이 쏟아져 머리등을 맞아 잠시 정신을 잃었다라고 해요. 분신술을 쓰나요? 함 외부에 있다가 함 내부로 갔다는 얘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문장이 맞질 않아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뒤돌아보니 한미 부분은 이미 사라졌고 라는 말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모든 물건이 쏟아져 내려 머리 등을 맞아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함 내부에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승조원이 함 외부에 있었는데 함 내부에 있다고 증언을 종용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일단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조선일보고요. 정상사와 함께 이송된 신은총 하사는 외삼촌에게 당직이라 갑판에 서 있었는데, 예,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조선일보가 당직이라 갑판에 서 있었는데, 갑판병이죠. 당직이라 갑판에 서 있었으면 갑판병입니다. 갑판병이 당직 쓴 거예요. 예, 이러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맞아요. 뒤에서 뻥 하는 큰 폭발음이 난 뒤 선체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은, 그죠? 이 정도면은, 자, 세 가지나 나왔죠. 예, 세 가지나 나왔습니다. 함 외부라는 단어가 지금 인터넷 기사로 확인해 본 결과 찾은 것만 3개입니다. 즉, 함 외부의 이 2명 중에 1명은 신은총 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일보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신은총 하사를, 아니 갑판원인데 왜 전투 상황실에서 다쳤다고 말을 합니까? 갑판원의 9시 20분 당직 쓰는 장소가 전투 상황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20분에 무슨 일인가가 발생해서 견시병을 제외하고도 2명의 갑판원을 함 외부에 배치를 해서 무언가 하도록 일을 시켰는데, 밤 9시 20분에요. 천안함이 이런 사태를 당하고 국방부는 이 장면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많은 2명의 갑판원을 숨기기 위해서 이 갑판원을 구조한 후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내부에 근무했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증언이 한 문장 안에서도 2개가 섞이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TOD 동영상에 숨겨진 진실 중에서 또 한 가지를 아시게 된 겁니다. 함수에서 보이는 이 흑점들은 승조원이며 절단면에 두 개의 흑점이 있고 두 개의 흑점은 갑판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중에 한 명은 신은총 하사라고 조선일보도 증명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두 사람을 숨긴 이유는 버블제트 어뢰가 정말로 존재했다면 이 두 사람이 버블제트 어뢰의 폭발 후 지금 이 사진이 3분 후의 장면이므로 3분 후에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이 생존자를 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